자,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또 밝힌 게 있거든요.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거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그 부동산 관련해서 현실 인식이라든지 방향성은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했던 것과 그냥 일치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 늘리고 보유세 올리고 대출 규제 관련한 정책이 곧 나온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예, 짚어주시죠. 일단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선거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다시 제고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됐는데 네. 10페이지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날릴 겁니다 아마. 자, 결국에는 선거 졌다는 거 부동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서 표를 못 얻었고,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이 졌다는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 엄청 쏟아집니다.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예요. 예,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요. 세금, 대출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선거와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전 선거 전문가나 여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숫자 전문가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진짜 민주당이 진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좋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보는 게 여러분 같이 숫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썰 말고 숫자를 얘기할게요. 객관적 데이터로 자, 갑니다. 좋습니다. 1번을 볼게요. 이건 결정적으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한테 서울시장에서 진 이유입니다. 그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에서 표초가 너무 크게 났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해석되냐면 앞으로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이 논리입니다. 이것만 네. 보면. 예. 다음 장을 볼게요.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 지역은 정원호 후보의 우세 지역이에요. 자, 성북구, 중랑구, 광남구, 강서구,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높은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표차가 작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네. 앞에보다는 적네. 그렇죠? 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를 비교하면 유사해요. 200만 명과 207만 명. 네네. 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아까처럼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은 쉽게 말해서 몰표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받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보면 지금 과거하고 달리 한국의 선거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를 얻는 건 네 구분으로 돼요. 내가 표를 얻는 건. 첫 번째는 부동층을 설득한다. 부동층 설득.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층을 결집한다. 아, 지지층 결집. 세 번째는 상대 지지층을 이탈시킨다. 네 번째는 이슈 중심으로 설득한다. 네. 근데 첫 번째는 부동층 설득하는 거는 과거 대비해서 현재 유효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층은 어떤 부동층이냐면 쟤는 부동층이 아니에요. 그냥 선거를 하기 싫은 부동층이에요. 아, 설득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선거에 참여 안 해요.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건 선거 뭐 설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자꾸 매몰된다는 거죠. 과거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지층 이게 결집. 과거보다 훨씬 더 유효성이 높아졌어요.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오는 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보세요. 오세훈 후보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몰표를 받았죠. 아, 완전 결집했어. 근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못 받았냐는 거예요. 아, 결집을 못했어. 그건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 지지층의 이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하는 층이 투표장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거죠. 네.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슈 중심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보다 현재 현저하게 영향성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세훈이 열심히 했지. 세금 깎아준다고 하고 재건축 규제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지옥이라고 그러고. 계속 민 거예요. 계속했어 부동산. 근데 민주당은 과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동산 측에서 노력했냐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책과 후보 상황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표율이 달라져. 지지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오게 해야 됩니다. 투표장에 안 이게 나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즉 부동산이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에 확실한 공약을 내걸어서 지지층을 과연 투표장에서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6페이지를 볼게요. 자,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는 200만 명, 207만 명으로 동일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정원호 득표율은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39%밖에 되지 않았죠. 네. 오세훈 득표율은 무려 58%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정원호 우세 지역에서는 투표율도 낮았고, 그죠? 투표율도 낮죠? 아, 투표율이 한 3%포인트 낮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득표율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우세 지역보다 낮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아, 우리가 이거 우리 했었잖아. 그런데 사전에. 7페이지 보세요. 이런 걸 이해했으면 이런 정책이 공약이 나왔으면 안 돼요.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이 공약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으로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절대 못 끌어온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재산세 깎아준다고 해서 정원 후보를 찍어줍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이미 우리가. 그런데 어떤 정책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지층을 와, 저 정책 너무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전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자, 다음 장부터는요. 이거는 박시동 대표가 저한테 제보한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자, 보세요. 강남에 붙어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플랜카드예요. 일 잘하는 서울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오세훈이 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지. 그러면 강남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예를 들면 임차인들이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나 쫓겨나겠네. 아, 쫓겨나지. 전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 가슴이 갑자기 식지.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겠냐고요. 못 가죠. 자, 다음 장이요. 어, 강남구청장 후보인 김영곤 후보가 내세운 플랜카드입니다. 민주당 후보군요. 네. 강남 구민 세금 부담하라. 자기가 뭔데 실거주자 세금 감면을 건의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어? 뭐예요? 네. 당선됐어요. 뭐예요? 국회의원이요?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그렇죠. 네. 이런 공약으로 과연 당선된다고 믿었습니까? 정반대.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일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걸 더 잘하고 제일 특화된 게 오세훈이니까 네. 오세훈한테 더 가지.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요. 부동산 공약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수많은 임차인들. 그리고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그렇지. 무주택자 40, 50대 층 그들을 위한 공약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민주당을 믿고 그동안 계속 집을 안 사왔고 네. 집값 떨어진데 안정됐는데 여보 우리 참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집값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왔잖아요. 이 계층한테 민주당을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고요. 이번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맞아. 오세훈은 찍을 수 없으니까. 진짜. 이 패배 원인을 모르고 아.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점이 나오냐면 이제 일부 집값이 높은 동네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총선하고 이어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정책 나오면 항상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나올 거야.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엔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이미 싸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어려운 싸움이야. 자, 아유. 자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답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 거 11페이지. 아니야. 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립니다. 네. 부동산 실용주의와 노동개혁이요. 과천시장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면 과천시가 집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유세 올리고 재산세 만든다니까 반대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근데? 없어요. 이런 단어. 없어요? 부동산 개혁에 제가 볼 때 반대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실용.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원들은 이미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세금에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말은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념에 따라서 가는 정책이다. 우리는 그런 이념 정부가 아니다. 실용주의다. 요걸 강조하려고 부동산 실용주의 이런 걸 썼나 보네. 맞습니다. 맞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정상화로 간다. 그 정상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념으로 몰아붙이고 실용이라는 단어를 들어서서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가 이소영 의원은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저희가 이소영 의원한테 계속 질의할 거예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 걸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에 진 거를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때문에 졌다고 해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할 다 거예요. 꼬여버려. 자,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설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뭐 한 발짝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반동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잖아요. 골치 아프네.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는 저는 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골치 아파. 예.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 계속 얘기할 거고 네.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부동산 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상화 방향을 계속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은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네. 이광수는 정책적으로도 오세훈을 너무너무 끔찍이 싫어했지만 인간적으로도 오세훈을 싫어했어. 그 당선만큼은 막자는 차원에서 정원호 후보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오세훈이 잘하는 정책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정말 나는 오세훈이 당선되는 거 끔찍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어. 맞아요. 아, 마지막 날도 제가 그래 어디요? 그 지지 연설도 가서 연설까지 제가, 했잖아. 정원호 정원호 후보. 아, 그러니까 제가 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퇴기 얘기하잖아요. 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개혁이다.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왜 따라하지 않느냐고요. 이광수 소장님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죠. 원래부터 경고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가 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게 너무 어쩌면 너무 큰 걸림돌이야.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면 그러면 너무 이거 힘든 어려워. 싸움이 되는 너무 거예요. 어려워. 이거는 이거 그러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도 혼자 할 수가 없다고 못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예. 일단 첫째 모든 언론이 지금 정원호의 패인을 부동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죠. 오늘 막 난리 났습니다. 그 누구예요? 하여튼 이제 다 달려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 올려서 이제는 뭐 선거 졌다, 뭐 세금 낸다고 그래서 강남에서 표 못 얻었지 않느냐 이 맞습니다. 얘기를. 네. 근데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와서 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세금 깎아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란 때도 이재명 대통령 안 찍어줬는데 안 지금 뭐 찍어. 정원호 후보 찍어줄 것 같습니까? 안 찍어. 아니 머리가 나쁜 거예요? 뭐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기간에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정책과 세금이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논의해서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끝입니다. 진짜. 기회는 진짜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공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불쇼만. 네. 매불쇼는 계속해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아니 근데 주말에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어떤 얘기요?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최영 해도 되죠? 최영일 거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매불쇼 문 닫아도 부동산 개혁하겠대. 문 닫아도. 저 팟빵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네. 눈물 나. 우리 함께 간다.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아, 좋을 네,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네, 배임으로 저 잡혀갈 수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는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한 드릴게요. 인간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12페이지. 12페이지는 12페이지. 뭐야? 아, 불안하다. 또 누구 이름 나올지. 자, 이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구별을 조사한 겁니다. 주식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구, 성남구, 서초구, 성남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용인시 여기 다 졌어 민주당에. 그래? 이 너무들하네 이 사람들은. 아니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그나마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러게. 진짜네. 와 진짜 와. 너무들 한다 진짜. 아니 그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었는데도 안 찍어. 예. 그럼 그럼 여기 그냥 포기하자고요. 포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뭘 해도 안 찍어. 와 너무하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주식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좀 정책도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와. 여기 다 줬어요 다. 다 좋네. 네. 성남시장 저쪽, 성남시장 줬어. 용인시장 저쪽, 강남구 이런데 뭐 몰표, 너무한다 진짜. 아니 이거 재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럼 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이. 아니 돈 벌게 해주면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랬잖아. 그럼 뭐 이익 투표한다고 하는데 이익 투표도 아니네 이것도. 네. 그러면 강남구는 이익 투표한다 그랬거든 그 동안에. 이익 투표도 아니야 이거 보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재산세 깎아줍니다.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그 지난 금요일에 또 이거 보유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니, 세수는 일단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게 팩트고 네. 집값 올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마저도 얼마 안 되더만. 그것도 제가 다 진짜 했잖아. 진짜 치꼬리더만. 아이고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내는 걸로 어. 집값은 막 수억 원 올랐는데. 근데 이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그런 정책들이야. 맞아요. 보유세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보유세가 높긴 높나 보네. 이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 저 끝까지 쫓아가서 계속 제가 이제 제가 팜플렛 들려고 그래요. 그 지역 사무실 가서. 그 사람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정책을 거예요. 얘기하는 왜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같은 당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진짜로- 무슨 명이요? 뭐 이재명 따라간다는 건 뭐야? 그런 거래 자기가. 이재명 따르는 게 그 뭔데? 뭐야? 단어 있잖아. 뉴 이재명 이런 거래. 정책은 안 따라하면서 그럼 뭘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아니고. 정책을 따라가야지. 정책을 따라가야 이재명이죠. 정책을 따라. 이번에는 실제로 행정가를 뽑는 건데 정책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왜 웃었어요, 근데? 아니 그 단어 기억 못하는 거야. 전 몰라요, 전 정치. 그 단어도 뭐 그렇게 쓰지 말고. 아니 정책을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슬로건을 걸었던 분들 이번에 당선이 만약 됐다 그러면 그나마도 내가 정치공학적으로 인정하겠어. 그렇죠. 다 떨어졌어. 맞아요. 맞잖아. 맞아요. 왜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식거든. 안 갔어요. 안 가는 거야. 가더라도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시장은 다른 사람 찍는 거야. 서울시의 50% 이상이 집이 없이 임차인들이요. 그렇지. 그러면 집값 안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해 못해요? 진짜 이제 우리 삶이 바뀌겠구나.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해서입니다. 나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나도 신혼집을 서울에서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질 좋은 걸로. 그렇죠. 내 삶이 바뀌잖아. 그렇죠. 맞잖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적극적으로 정부는. 투표장에 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오세훈은 못 찍으니까 죽어도 못 찍으니까 맞아. 죽어도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안 투표장에 나가는 간 거야. 아이고. 이거를 해석을 못해. 예.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했으면 우리가 뭐 후회를 하든 죄송하다고 하든 결과적인 얘기 이런 비판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목이 터져라 얘기했잖아요. 그 정원호 캠프는 왜 안 했어, 근데? 아니 그 지지 선언도 실제로 두 분은 사실 뭐 정치인도 아닌데 그 용기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 버림받는 일이거든. 그렇죠. 지지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통이 가능했을 텐데 그거 왜 잘 안 되나 보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과거는 이제 그렇다 치자.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그래서 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이거 바꿔봐야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해요 지금. 근데 2개월. 너무 다행인 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같은 길을 가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그렇지.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치를 때 이재명 정부 힘 실어주기라고 성격 규정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다 반대야. 네. 와 돌겠더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해버려. 돌겠더라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대. 돌겠더라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동참하신다면. 네. 네. 이제 정책만 남았다 이거죠. 정책으로 이제 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쉽지가 대통령- 않다는 거야. 이재명- 어렵죠. 이재명 또 혼자 할 수가 없다는 없어.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또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든 뭐 공시지가 유리든 뭐 이런 걸 건드리는 기간이 지금부터 8월 말까지예요. 네. 이걸 지금 정해서 이제 여당에 토스하는 게 국회에 토스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9월부터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각종 반론들이 막 쏟아지면서 쏟아지겠지. 내용이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겠지. 뭉개지기도 하고 막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1월 이쯤 되면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 치는 대로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진짜 이제 시작된 거야. 근데 진검승부가 시작된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아.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다 한 얘기가 뭡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얘기하자. 맞아. 근데 지금 지방선거 끝나니까 얘기하는 게 뭔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지 네. 아세요? 총선 얘기하자. 총선 얘기. 총선 끝나고 총선 하지. 준비해야지 이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러면 총선 부동산 끝나고 개혁은 하지. 언제 하자는 거예요? 총선 총선 끝나면 끝나고. 또 대선 얘기할 건데. 그럼 대선만 끝나고.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은 맨날 실패야. 그러면은 그거 갖고 보수가 또 장난질하고 그렇죠. 장사 이번에도 졌잖아요. 또 졌잖아. 예. 아니 내란 이후로 해서 서울시장을 뺏기는 게 말이 말이 됩니까? 되냐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뭐 근데 어려운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쵸, 우리는 뭐 그쵸. 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잖아.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예, 이겨야 된다. 그거는 이겨냅니다. 맞잖아. 네. 이겨내요. 아니 더 힘을 내려고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네.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 갈 좋습니다. 때까지 가본다. 갈 때까지 가기로 했잖아. 저는 갑니다. 가기로 했어. 저는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네. 이거는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단단히 먹었고 아. 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내가 사적으로 연락 잘 안 하는데 안 하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보내는 거야 사실. 네. 나한테 나 부끄러우실까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여건은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쉬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기 때문에 네. 더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